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식 별다방에서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도 이제 한 달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 주식시장의 냉혹함에 적잖이 당황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일까요? 주식만 보면 우울해진다는 주울증에 빠진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러면 견딜만 한데 이번 2022년도 장세는 반등다운 반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실망도 많고 또 손실률도 가득한데 그래도 그 속에서 실적주들, 우량주들 잘 살펴보면서 포트 구성도 다시 해보고 기운들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기운들 내시라고 제가 파이팅 한번 외쳐드릴게요. 네, 더욱 힘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세상 친절한 김영구 대표님과 주식 별다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부터 받아볼까요? 네, 아리아나 그런데 말입니다. 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LG엔솔이 상장 초에 매수, 여전히 마이너스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인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볼 때마다 왜 내 종목만 달리지 못할까 답답하기만 한데요.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다른 2차 전지주로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 고민에 딱 맞는 투자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없으면 소외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대형주보다 이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형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별로 적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고 똘똘한 중소형주들 이런 군단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나노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것들이 그런 종목들이죠. 주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다만 LG엔솔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왜 이것들은 안 움직이는 거야 하는데 이건 대형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런데 말입니다. 님 역시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이 상대적인 약세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2차 전지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걸까요? 김영구 대표님의 명쾌한 투자 레시피 만나보죠. 네. 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상장 이후에 하락을 지속해서 40만 원과 45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상당 기간의 시간 소모가 될 것 같아요. 매출이나 영업 실적은 좋다 그래도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답답함을 느끼신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은 다른 중소형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잘 나가는 2차 전지주를 보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지만 혹시 상투가 아닐까 또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이라면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히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2차 전지 히든 종목이 궁금한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 친구 추가해 주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골라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주식 별다방 계속해서 또 다른 주식 주문 만나볼까요? 네, 알잘 딱달새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원전 관련주로 쏠쏠한 수익을 챙긴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원전주를 쓸어 담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제 계좌에는 우진,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를 것 같으면서도 시원하게 오르지 않는 주가에 속이 터지네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답답한 제 속을 뻥 뚫어줄 전략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좌를 정리해야 할까요? 알잘 딱갈새님의 닉네임처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는 투자 레시피 전해주시죠. 네, 원전주는요. 중기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기나 중장기로 보지 않으면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고 우신, 한신기계 이런 개별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도 사실 어려워요. 수급에 따라서 등락거듭되기 때문에 이런 거 사람 심리를 갖다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정리 차원이 좋겠고요.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량성 종목들이 있어요. 이 우량 대형주들의 원전주들은 중기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단기로 보고 들어간 것이라면 비중을 줄이거나 전략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와 함께하는 주식 별다방 오늘의 마지막 주문 받아볼까요? 네, 놓치마 정신줄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 게임주 열풍 속에서 NC소프트를 매수한 투자자입니다. 이 계속되는 하락에 정신줄을 놓고 있을 즈음 최근 주가가 반짝 반등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키우게 됐습니다. 과연 본전을 찾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야 할지 명쾌한 투자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놓치마 정신줄님뿐만 아니라 게임주를 매수한 분들이라면 같은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올해 게임주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네, 사실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중국 진출 후에 참패했던 펄어비스, 그다음에 신규 상장한 크래프톤, 그다음에 실적 대박을 터뜨렸던 카카오게임 모두들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것은 뭐 NFT랑 연결된 급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는 실적들이 뒤따라 연달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여준 현상이고요. 또 단연간 막아뒀던 중국 시장의 게임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도 좀 밀리는 상태가 됐는데요. 결국은 똘똘한 그 게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들 자체도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차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다면 놓치마 정신줄께선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도 될지 궁금해하셨는데 연구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물타기, 존버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대신 이것을 물타기나 존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기전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로 볼 때는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유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사실은 NC소프트는 리니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프로젝트 ERM, BSS 같은 5개의 신규 IP를 갖다가 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장르의 그 섹터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우디 국부 펀드가 들어왔어요. 한 56만 주 정도 한 2,900억 원을 갖다가 이 회사에 틀어박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의 최고 고점이 104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 바닥을 만든 건 40만 원이에요. 반토막 이상 났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바닥권에 들어온 게 맞아요. 바닥권에 들어온 게 맞는데 대시세를 보여주고 이렇게 떨어진 거라면 결국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중기적인 사이클을 보고 매수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시기인 것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물을 탄다면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한도는 일단 60만 원 선과 70만 원 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하락장에 30% 이상의 손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정도 손실이면 사실 손절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 하락 종목에서 현명하게 벗어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연구하고 개발했던 마이너스 반복 매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손실을 30% 봤어.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30%까지 기다리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올라올 때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싼 가격에서 하느냐 하는 건데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마이너스 반복 매매예요. 네. 이건 실전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폭락한 종목 마이너스 30%짜리를 갖고 있을 때 올라온다. 그럼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 정도나 그보다 좀 더 되겠죠? 네. 그러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번 올라올 때 일부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밀려서 내려올 때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주면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면 평단가는 쑥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2차로 올라갈 때 결국 수익률이나 본전 컷 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만 걸치면은 수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의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파이브스타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별다방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